자, 이 지문을 풀 때 유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읽으시면서 멘탈 잡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약간 뭔 소린가 아득해지거든. 아득해지지 마시고 멘탈 잡으셔야 되고, 주어에 신경 써서 읽으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주어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되더라 라는 얘기고, 비문학이잖아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나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휘 문제 있나 보세요. 시작. 있으면 푸세요. 정답은 5번. 들어갑시다. 1문단부터 읽으세요. 시작. 자, 1문단에 적혀있는 내용은 사실 좀 평이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 뭐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요 라고 기억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아, 그거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물질의 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물질의 상에 대해서 읽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가 이렇다 적혀 있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챙겨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줄. 물질의 상이란 정의잖아.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한다라는 문장 구조상 무슨 표현에 유의해야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물론이라는 표현이 굳이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화학적 조성은 물론이고 라고 했으니까 화학 플러스 물리 합쳐서 상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 이 문단 그대로 내려갈게요.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읽어보시면 이 문단에서 챙겨야 되는 거 개념 2개 나왔네요. 상변화랑 높은 상물질이라는 개념 나왔으니까 개념 2개 체크해 두셔야 되고, 상변화가 뭐래요? 내가 이거 왜 묻는지 납득되세요? 아까 1문단에서 분명히 화학 플러스 물질 둘 다 균질한 게 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상이 변화한다는 건 그중에 화학은 변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변하는 걸 가리켜 라고 적어놨네요. 표현상 선지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3문단 내려가시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 2문단까지는 계속해서 너네한테 배경 지식을 던져주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지식이 있고 저런 지식이 있는데 앞으로 설명할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네한테 배경 지식 던져준 거고, 3문단부터가 진짜 본론이겠네요. 들어갈게요. 읽으세요. 시작. 그래프에 뭐 적었어요? 다 읽고 나면 그래프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융해곡선, 승화곡선 적어 놓으셨나요? 증기압력곡선까지 적어 놓으셨나요? 잘 보세요. 상과 상 사이에 있는 선들, 지금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문장 읽는 거야.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경계라고 하는데 라고 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선들이 전부 선경계, 상경계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상경계가 뭐냐 하면 쭉 봤더니 그래프 바로 밑에 있는 문장으로 바로 내려가요. 상경계는 두 상이 무엇을 이루는?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상경계라고 부른대. 그럼 저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평형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었죠. 그러면서 밑에 내려왔더니 밑에서 세 번째 줄,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융해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고체랑 액체 사이에 있는 그 선, 그 상경계가 융해곡선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체랑 액체 사이에 있는 선에다가 융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두 개는 똑같잖아.
기체와 고체가 평형을 이루는 조건, 다른 말로 하면 기체와 고체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승화곡선이에요.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밑에 조금 있는 이 친구.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는 거. 그리고 기체와 액체가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가볍게 필기해 놓으시면, 이거 왜 하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쓸 것 같아서, 나중에 글자 읽느니 그냥 그래프에 표시된 거 몇 글자만 읽는 게 훨씬 나으니까 문장 전체 읽는 것보다. 이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4문단을 봤더니 A로 묶여 있잖아. 그러면 4문단 읽으러 가느니 지금 슬쩍 문제 풀고 오는 게 낫겠지? 문제 풉시다. 시작. 답은 5번이에요. 자, 들어갈게. 2번부터.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네. 예. 물과 달리네요. 내가 어떻게 하자 했는지 기억나시죠? 물과 달리 괄호하셔야 돼요. 괄호하고 2번에 거쳐서 판단을 하자 했어. 우리 2개 판단해요. 일단 뭐는 뭐라고 판단해야 돼? 랑 물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거 2개 다 판단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잘했어.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이 몇이라고 적혀 있어요? 1이라고 보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에서 가로선을 쭉 그어요. 쭉 그어 보시면 그게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인 거잖아. 그렇군. 그런 얘기였군. 가로선을 쭉 그으면 걔가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이거든. 그러면 물은 어디에 있어요? 이 위에 여기가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이라는 얘기잖아. 가로선을 쭉 그으면 이산화탄소 먼저 갈게요.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존재할 수 없나요? 이래서 가로 쭉 가면 고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영역으로 읽어야 되는 그래프였다는 거야. 쟤는 쉬워졌죠?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넘어가니까 얘는 액체일 수 있고 얘는 액체일 수 없더라. 2번 선지 맞는 선지.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일단 일반적인 대기 압력 수준에서 액체로 있을 수 없다를 판단해야 되잖아. 1에서 가로선을 쭉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가 처음에는 무슨 체였는데? 고체였는데 넘어가면 무슨 체로 바로 넘어간다? 기체로 바로 넘어가서 그치 그거야. 얘는 1에서 가로선을 쭉 그었더니 고체였던 게 액체 영역을 지나서 기체로 넘어가더라 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3번.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 액, 기 중에 기체가 높은 상물질이겠군. 온도를 쭉 높여보는 거야. 온도를 쭉 높였더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남더라? 기체가 남더라. 얘도 마찬가지. 온도를 쭉 높여봤더니 최후의 승자는 기체가 남더라. 기체가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높은 상물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갈게요.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마찬가지 2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군. 그러면 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사이의 평형을 이루는 선이 무슨 선인데요? 융해곡선이잖아. 물인 온도가 높아질수록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뜻이야. 이까지 괜찮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적혀 있잖아. 일단 선지에 적혀 있는 것 자체가. 그럼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거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떨어지는가? 맞네. 왜냐하면 우하향하는 곡선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 이거에서 끝내시면 안 되죠. 이산화탄소는 어떤지 보셔야 되죠. 그 말인즉슨 이산화탄소는 어떻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 마찬가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니까 얘는 둘 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맞아요. 굉장히 하고 나면 뭐야 이거 수학이야 과학이야 하는. 자, 마지막 5번. 얘가 정답이잖아.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조건에서도 온도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군. 어디에선 가능하더라? 둘 다 압력이 겁내 낮으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둘 다 틀렸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설명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
갑시다. 이제 4문단 가셔야 돼요. 4문단 읽읍시다. 시작. 지금 뭐에서 뭐로 바뀌고 있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있어요. 액체랑 기체랑 둘 중에 누가 더 자유분방해요? 기체가 더 자유분방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누가 더 작아요? 기체가 인력이란 말 자체가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기체는 자유분방하단 말이야. 서로 끌어당기지 않아요. 까지 괜찮아? 기체가 인력이 더 작다라고 어디에 적혀 있냐 하면 1문단에 적혀 있었어요. 인력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내용이 1문단에 있었거든. 괜찮나요? 찾으셨나요? 기체 표시되어 있나요? 네. 기체 바로 밑에 줄.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아이씨. 자, 그거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중이니까 어쨌거나 분자 간 인력은 작아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근거를 우리 방금 읽었던 A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1문단부터 계속 연결되어 왔던 내용이 A에서 뭔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A는 액체고요, E는 기체고요, C는 상평형이다 적혀 있어야 돼요. 적으셨으면 뭐 안 적고 머릿속에 적어도 괜찮아. 적으셨으면 들어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A에서 E로 갈수록 액체는 감소하고 기체는 증가하니까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 맞잖아. 동그라미 2번. B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수가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수보다 많은 상태일 것이다. 이 근거가 정확하게 A 파트에 적혀 있었죠.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애가 응결되는 분자수보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3번. C는 액체의 분자가 증발하는 속도와 기체의 분자가 응결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일 것이다. 마찬가지 A의 근거 그대로 있다고요. 어디에 있나요? 밑에서? 그렇지. 네 번째 줄.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어서 거시적으로 평형을 이루는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 평형이 상평형이라는 거예요. 라는 걸 읽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라는 거야. 됐네요. 61번. 와, 내가 얘기 안 했어? 1번이 답이에요. 자, 마지막 5문단. 나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그래프 문제보다 더 어려웠어. 나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는 아니지 틀린 거를 쫙쫙쫙 지웠어요. 자, 보세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기억에 대한 설명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기억에 대한 설명을 찾아갔더니만 보세요. 기억이 있는 그 문장에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 뒤에 문장을 봤더니 이거 해서 선이 끝나는 임계점을 만나는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임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잖아. 그러면 기억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A로 묶여있는 거기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 4문단, 5문단을 합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말부터 들어보세요. 상평형 상태였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뭐였냐 하면 방금 풀었던 63번 문제. 방금 풀었던 63번 문제에 의하면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계속 변하고 있는 중간에 상평형 상태가 있었잖아. 상평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고착화되는 게 아닌 거야. 계속 바뀌는 그 중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점이 평형이다라는 걸 63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 64번 그대로 오시면요. 동그라미 2번. 물질이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와중인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에 불과하다고. 동그라미 3번. 물질이 세 가지 상으로 구별되나 압력과 온도의 변화의 도라는 게 3번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압력과 온도가 변화해도 특정한 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압력과 온도가 바뀌면 바뀌게 될 거야. 지금 그 압력과 온도에서 잠깐 평형을 유지하는 것 뿐이지 압력, 온도가 바뀌면 상태가 바뀌어요. 평형이란 건 그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4번.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해진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1문단에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지. 그 세 개가 모두 다 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동그라미 기억은 삼중점이라서요. 고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인력이 강해질지 낮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거든. 자, 5번.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는 상태. 완전 멍멍이 소리예요. 누구 맘대로 압력과 온도를 높이는데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어떻게 되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태가 바뀔 거야 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동그라미 1번이기는 해. 근데 1번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 찾아주세요. A에 있어요. 삼중점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근처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A로 묶여 있어서 사실은 A 단독 문제로 끝날 줄 알고 넘어간다는 그런 편견의 문제가 있긴 하지. 찾아봤더니 갑자기 선지에 적혀있는 표현 그대로 적혀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얘네 증발 응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기는 해. 근데 특정 압력 온도라서 잠깐 같아지게 돼서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게 보이는 것뿐, 분자 단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발이나 응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걸 근거로 잡아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얘가 어려운 거 맞아.